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성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화성암의 분류 방법과 종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그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마그마에 의해 형성되는 암석이 바로 화성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그마에 대해 간단히 복습하고 화성암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그마의 종류입니다. 이 마그마는 화학 성분에 따라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들 세 마그마를 분류하는 기준은 마그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SiO2 함량으로 이 SiO2 함량이 52% 이하로 가장 적은 것이 현무암질 마그마, 63%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조성을 갖는 것이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내 SiO2 함량과 양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이 철과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많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가장 적습니다. 결국 마그마라는 것은 지각이나 상부 멘틀의 암석이 녹아 생성되는 것인데 현무암질 마그마의 경우 상부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되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대륙 지각이 용융되어 생성됩니다. 중간 조성을 갖는 안산암질 마그마의 경우에는 두 마그마가 혼합되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학 성분에 따라 마그마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그마들이 다시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구과 원에서는 딱 두 가지 분류 방법만을 배웁니다. 첫 번째, 어떤 마그마로부터 생성되었느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어떤 마그마가 냉각되어 생성되었느냐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합니다. 마그마를 분류하는 방법이 SiO2 함량이라는 화학 성분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근원 마그마로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은 곧 화학 성분에 따라 분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성암의 분류 기준은 마그마가 어디에서 냉각되었느냐입니다. 이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되었을 수도 있고 지표로 분출된 후에 냉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그마가 어디에서 냉각되느냐에 따라 냉각된 속도, 생성된 암석의 조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냉각 장소에 따라서도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성암의 분류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은 화성암의 화학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로부터 생성된 암석이므로 마그마와 마찬가지로 주요 구성 성분은 SiO2입니다. 따라서 SiO2 함량에 따른 분류 방법이라 할 수도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마그마가 식어 생성되었는가, 즉 근원 마그마에 따른 분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화성암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 생성된 화성암을 염기성암 혹은 고철질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냉각된 결과 생성된 화성암을 중성암, 유문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산성암 혹은 규장질암이라고 합니다. 이 화성암들은 SiO2 함량이 근원 마그마의 SiO2 함량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염기성암은 SiO2 함량이 52% 이하로 가장 적고 중성암은 중간, 산성암은 63%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과 마그네슘 함량도 근원 마그마와 똑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그마 혹은 화성암의 주요 성분인 SiO2와 철, 마그네슘 말고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염기성암은 칼슘, 철,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편이고 산성암은 나트륨과 칼륨, 규소 성분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바로 색깔입니다.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 광물인 유색 광물이 많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을 띱니다. 반면 밝은 색 광물인 무색 광물이 많은 산성암은 전반적으로 밝은 색을 띱니다. 또 철과 마그네슘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염기성암이 밀도가 크고 산성암은 밀도가 작습니다. 화성암의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마그마가 어디에서 냉각되었는지 냉각 장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냉각 장소는 곧 마그마의 냉각 속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화성암의 조직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냉각 장소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종류의 화성암으로 나눕니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후에 냉각된 화성암이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된 화성암입니다. 반심성암은 비교적 얕은 지하에서 냉각된 화성암이므로 조직적 특성이 화산암과 심성암 중간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표에서 냉각되는 화산암은 당연히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를 테고 지하에서 냉각된 심성암은 아주 서서히 냉각될 것입니다. 냉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말은 마그마에서 입자로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입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산암은 입자로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여 입자가 작고 심성암은 입자가 큽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각 화성암의 조직적 특성이 결정되는데요. 화산암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고 심성암은 큰 입자들로 구성된 조립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한 화산암의 세립질 조직과 심성암의 조립질 조직인데요. 입자의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심성암의 경우는 작은 입자들과 큰 입자들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직을 반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또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조직으로는 마그마가 매우 빠르게 냉각되는 바람에 결정이 하나도 없는 유리질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인 현무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인데요. 통상 결정의 비율이 10% 이하인 것을 유리질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으로 성장하지 못한 알갱이는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검게 나타납니다. 또 지표로 분출되는 화산암에서만 나타나는 조직으로는 마그마 속에 포함된 가스 성분이 지표로 분출된 후 빠져나가면서 다수의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다공질 구조라고 합니다. 역시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인 현무암에서 잘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주로 현무암을 깎아 만드는데 돌하르방의 표면에 많은 기공이 바로 다공질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암은 화학성분에 따라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누고 냉각 장소 및 조직에 따라 화산암, 반심성암,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종합해서 하나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화학성분에 따라 분류한 화성암이 있고 세로 방향으로는 조직에 따라 분류한 화성암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화성암들을 표 중앙 부분에 적어 놓았는데요. 빈칸으로 둔 6가지 암석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암 중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에 해당되는 세 암석은 각각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입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요. 마그마의 종류에서 마그마 앞에 붙어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성암 중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에 해당되는 암석들인데 각각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암석은 대표적인 화성암의 종류들인데 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암석 2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성암 두 가지입니다. 염기성암이자 화산암인 현무암과 산성암이자 심성암인 화강암입니다. 두 암석은 화학 성분으로나 조직으로나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석들입니다. 현무암은 특징이 어둡고 입자가 작은 세립질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기공이 많은 다공질 조직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며 입자의 크기가 눈에 띌 정도로 큰 조립질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성암은 화산암인 현무암과 심성암인 화강암입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화성암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암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구과학 1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현무암으로 구성된 지형과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형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화산암, 즉 현무암 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우리가 화산 지형으로 익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한탄강 혹은 철원, 제주도, 독도, 울릉도, 백두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생성된 원인들이 현무암이 생성되는 원인과 같습니다. 즉 화산 활동이 되겠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고 냉각된 결과 형성된 지역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은 전부 신생대 때 형성되었는데 문제에서 현무암 지형의 생성 시기를 물어보면 거의 100% 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화산암, 즉 현무암 지형에서는 잘 나타나는 전리가 있는데요. 우선 전리란 암석 내에 생긴 틈을 말합니다. 현무암은 냉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냉각되어 버린 결과 암석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암석이 냉각 수축하게 되면 마치 이쑤시개 형태와 같이 육각 기둥 모양으로 암석이 깨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 기둥 형태로 깨진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합니다.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암, 현무암 지형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은 신생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하천의 양옆으로 발달한 암석들이 모두 현무암입니다.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세로 방향의 주상전리가 잘 발달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섬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주상전리가 아주 뚜렷하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산암, 현무암 지역에서는 냉각에 의한 수축으로 주상전리가 잘 발달합니다. 두 번째로 심성암, 즉 화강암 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모두 산이라는 겁니다. 심성암의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 만들어진 암석이므로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데 모두 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성암, 즉 화강암 지형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심성암은 지하에 있는 암석입니다. 이 암석들이 지표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심성암 위의 암석들이 침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침식되고 나면 심성암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에서 누르고 있던 무거운 것들이 사라진 꼴이 됩니다. 즉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물을 채운 욕조에 바가지를 누르고 있다가 힘을 빼버리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르고 있던 바가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겠죠. 심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지층이 깎이고 자신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는 융기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은 전부 중생대 때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성암, 즉 화강암 지형에서도 발달하는 전리가 있는데요. 아까 심성암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압력이 감소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부피는 당연히 팽창하게 되겠죠. 암석 덩어리의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게 되어버리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암석이 얇게 가로 방향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하고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박리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심성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심성암, 화강암 지형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울의 북한산 인수봉입니다. 밝은색 거대한 암봉이 바로 화강암인데요. 땅 밑에 있었던 것이 올라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다음 사진은 강원도의 설악산 울산바위입니다. 사진 속 밝은 암석들은 북한산과 마찬가지로 화강암들입니다. 오랜 기간 풍화 침식된 결과 마치 돌멩이를 쌓아 올린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화강암 지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화성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